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누구 안에서? 주민 안에서. 맞습니다. 백설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백설기 주제는 네. 숫자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2017년 65세 이상 인구 중 약 70만 명 추정. 2020년 65세 이상 인구 중 약 84만 명 추정. 오. 2025년에는 100만 명 돌파를 예상합니다. 65세 시니어들 사이에서 점점 증가하는 이 숫자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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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거 같으세요? 주식 보유량? 주식 보유량. 네. 예. 이것은 뭘까요? 뭘까요? 자가집?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 자, 바로 네. 치매 환자 숫자입니다. 예. 자, 2040년이 되면 200만 명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200만 명. 예. 자, 환자 1인당 가족이 3명만 있다고 쳐도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치매와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쯤 되면은 치매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우리가 노래 잘하시는 우리 김지선 집사님께서 노래로 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티티파이도 뭘 하셨으면서.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저기 선창을 할 테니까 같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노래로. 자, 네. 오늘 백설기의 주제는 네. 치매와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치매와 와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네. 네, 주제가 쏙쏙 들어오시죠? 네. 좋습니다. 치매와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네. 소개해드립니다. 연세대 의대 정신과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연세 카리스 가족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민성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치매 환자도 보지만 네. 가족들을 많이 만나보게 됐고 그렇죠. 또 지난 한 9년 동안은 그 노인 요양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흔히 보았기 때문에 네. 예, 정말 오늘 무슨 말씀하게 될지 저도 네.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교수님의 역할이 정말 크십니다. 크십니다. 아, 예. 우리가 잘 살아보세를 이렇게 외쳤는데 치매가 와도 잘 살아보자.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많은 꿀팁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우신가요? 너무 무거워. 네. 예, 저도 많은 그 환자분들도 그렇고 이 가족들 만나 보면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요. 예, 뭐 개인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네. 집안 사정이 다르고 가족이 또 구성이 다르고 네.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럼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오시니까 앉아있는 저희들이 환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게 보이십니까? 그건 이제 진찰을 해봐야.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외모로는 그래요. 모른다. 외모는 모른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백설기 가족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미디의 전설, 개그우먼 문영미 권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연기 대모이자 입담 여사 우리 전성혜 권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행복가정 NGO 하이패밀리 공동대표이신 김양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포도원 교회 김문원 목사님, 연기를 가르치는 연기자 정선일 집사님, 네. 감초 연기 명품 배우 임승대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께 말씀을 좀 여쭐게요. 치매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금 아까 통계를 봐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치매가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요즘 이렇게 치매 환자가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네. 예, 중요한 이유는 이제 노인 인구 자체가 이제 많아집니다. 이제 100세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오래 사시니까 이 오래 살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은 다 치매가 옵니다.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치매가 심해지기 때문에 네. 이제 95세 넘어가면 웬만한 분들은 다 기억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네. 이 치매라는 말을 듣죠. 네. 이제 병원에 가면 물론 그 검사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어느 정도 넘으면 그때부터 진단합니다만은 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치매가 많아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요즘 현대 사회에 이게 문제, 공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해로 인한 그렇죠, 치매. 그렇죠. 말하자면 공기 중에 미세먼지라든가 네. 요즘 뭐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 네. 미세하기 때문에 이제 혈관으로 들어와서 이제 뇌에 가서 누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많이 그 이제 뇌에 장애가 오니까 네. 뇌에 장애가 오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것부터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앞으로 많아지는 거는 틀림없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피해갈 수 없고 네네. 환경 때문이라도 치매는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러니까 노화가 노화가. 첫 문제입니다. 노화. 예. 예. 근데 우리가 뭐 노화야. 뭐 비껴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데. 잘 늙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잘 늙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찾아온 치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 가족들 중에 치매를 앓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감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출연하신 이 여성 출연자분들은 거의 다 경험을 해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문영미 권사님부터 어떤 분이 치매를 앓으신 적이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66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9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97세에. 네. 네. 우리 엄마는 그저 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을 66살 이후로 네. 그냥 기도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밖에 저는 본 게 없어요. 네. 우리 엄마한테. 근데 그러던 우리 엄마가 어느 날 어느 날. 삼복 더위에 네. 방을 들어가서 안 나와. 엄마 뭐 하냐고 들어가 보니까 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이불을 딱 펴놓고 그걸 각을 맞추고 있어. 이게 지금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삼복더위에. 한복도에 입을 각을 맞추고 있어요. 요하고 이불하고 이거를 어머. 똑같이 조금 삐뚤어지면 이걸 똑같이. 그래서 우리 엄마 왜 저래? 나 이 모습 처음 본 거잖아. 우리 엄마 왜 저러는 거야? 그 다음날 가도 또 그러고 있고. 또 그러고 계시. 맨날 라면을 5개씩 끓여 놓는 거야. 라면을요? 응. 엄마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너 먹이려고. 5개씩이나요. 와. 왜 이렇게 해, 엄마 하지 마.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상해. 그래서 그때 생각하시면 아유.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을 모시 갔어요. 근데 네. 교회 가는 날이면 그저 제일 예쁜 옷, 깨끗한 옷 이것만 입는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겨울인데 겨울인데 여름 모습 입고 교회 가시겠다고. 그래서 엄마 한겨울에. 지금 이건 아닌 거야. 근데 고집을 부리셔. 안 들어. 이 맞아, 고집 맞아, 내가 맞아. 이길 수가 없어. 맞아. 이런 일들이 줄줄이 막 쫙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혈질에다가 정말 180 막 190까지 내가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언니한테 언니 나 좀 살려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언니가 잠깐 모시고 있었는데 주변에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래. 우리 엄마는 어떻게 그거 외에는 기도하시고 계시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계시고 그 연세도 그걸 매일 그것만 그래. 보고 계신데 주변에 큰 피해는 안 주니까. 아니 그래서 장례식장에 어머니께서 보시던 성경책 탁 펴놓으시고서 그러고서 장례를 치르셨던 모습이 백독을 저도- 하셔가지고 백독을 이 성경책이 나달나달 맞아요. 네, 나달나달 맞아요. 그러셨어요. 이거 어디 갖다 좀 모셔라든지 그치? 맞아, 박물관에 박물관에 모시자 완전히 막 에휴. 우리 전생의 권사님은 네, 저는 이제 그거는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친구분이요? 저랑 친한 친구인데 네. 제가 그 친구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코로나 직전에 해외를 한 달 같이 여행을 쭉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가 60대 초반이죠. 60 초반인데 네, 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자기네 얘기 또 그 시어머니가 자기 힘들게 했던 얘기를 하고. 똑같이 금방 아침에 한 서너 번 하고 저녁에 또 그걸 서너 번 하고 근데 처음에 좀 들어주다가 나중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달을 같이 지내는데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짜증나. 그래서 이상하다 느끼신 거예요. 이상한 게 이제 도를 넘어간 걸 알고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그 딸한테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이상하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네, 막 이 아줌마가 기분 나쁘다고 덤벼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가족끼리 회의를 해갖고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 이제 치매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달 전쯤에 국내를 친구 몇이서 갔었거든요. 친구랑 그 친구랑 그 친구도 같이. 같이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펜션에 방이 하나짜리고 거실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방에서 잤는데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거기서 방을 못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자기 방을. 자기 방을. 그냥 속이 상하고 속상하죠. 네, 그 친구들 모임할 때마다 늘 그 친구를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떨어뜨려 주면은 남편한테 전화해서 내려드렸다. 근데 맨날 그 집 앞에 내려주는데 거기를 2시간을 뺑뺑 집을 못 도는구나. 찾아가지고. 못 찾아들어. 아이고, 세상에. 그래갖고서 막 계속 그 친구를 이제 케어하는 거를 좀 이제 알고 남편이 고마웠나 봐요. 한번 자기네 집에 와서 밥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도 살아. 집이. 내가 건수가 안 그래서 되는 거 집이. 관리가 안 되는 거서 네네. 어머 이거 텔레비에 나오는 집 같다. 내 돌아버리겠다 진짜. 근데 막 금방 한 일도 몰라. 그래. 그래서 보니까 지금부터 그 먼 거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옛날은 기억하죠. 좀 전에 뭐 그래요? 했었던 거를 어저께 만났던 것도 기억을 못 하고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우리 저기 김양숙 원장님께서도 이 행복가정 NGO 하이패밀리 대표시잖아요, 공동 대표. 아무래도 이제 뭐이 치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상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케이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응. 두 분은 정말 다행인 것이 그래도 막 폭발적으로 화를 내거나 막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나쁜 치매가 아닌 케이스여서 정말 다행인데 네. 사실 상담하다 만나는 케이스는 거의 나쁜 치매 케이스거든요. 많아요. 네, 네. 치매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사는데 금방 밥을 차려 드렸는데도 밥을 먹은 거를 전혀 모르고 계속 밥 달라 하고 배고프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게 치매 증상이에요. 네네. 근데 모시고 있는 집에서는 그걸 알고 있는데 가끔씩 들러는 뭐 동서나 이제 이 동생이 와서는 어머니만 계시는 거죠. 그리고 동생을 딱 보고는 한 첫 마디가 나 배고파, 밥 줘. 그럼 이런 거예요. 묻어지지. 네. 예.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책임지고 부모님 돌보신다 하더니 밥도 안 주고 얼마나 많이 화가 나겠어요. 아니 그러면 밥이 없으면 뭐 다른 걸 사서라도 좀 드시지 그러면서 돈을 10만 원을 꺼내서 손에 쥐어준 거죠. 많이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동생 갔고 어머니는 이제 며느리하고 들어오니까 또 그걸 자랑한 거예요. 야 이게 좀 봐라 나한테 돈을 줬다 10만 원을 줬다 니들은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이게 또 비교 당하니까 야. 거기서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이러니까 저녁에 이제 형제지간의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 돈이 있으면 나한테 줘서 내가 엄마한테 뭐 맛있는 걸 사 먹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형제지간에도 그렇지, 분란이 맞아요. 생기고 그렇지. 모신 공은 하나도 없고 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 나쁜 치매가 오게 되면 당사자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들지만 네네. 그 모시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시지 않는 가족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계속해서 미치게 되면서 아주 총체적으로 가족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네요. 이 가족 그렇죠. 전체가. 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예쁜 치매가 걸리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이 개판으로 이 치매 걸린 사람 진짜 집 나가고 똥치라고 욕하고 뭐 어마무시해.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안 돼.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방송 볼까? 어떤 때는 전하세요. 예수님만 믿어도 최소한 똥 싫어하고 욕하고 집 나가고 막 이런 거는 안 한다는 거. 아. 예쁜 치매로 간다는 거. 이 시점에는 우리 목사님께 의견을 구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예. 목사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삶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결하게 살고 또 예쁘게 늙고 또 그 어머니의 그 딸이고 네. 내리사랑 올리효도 치매 환자가 생겨도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챙겨주고 연관 의미 있는 만남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그렇게 우리가 이 치매를 받아들여야 되지. 네. 이거 뭐 환자다, 큰일 났다 이러면 점점 더 이제 집안이 연쇄작용이 나서 온 집안이 우울증이 오는. 아니 근데 저기 목사님께서는 이제 성도
배우분들 중에서도 치매로 가시는 환자분들도 보고 그 가족분들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요즘은 뭐 요양원이나 이렇게 많이 맡기기도 하고. 네. 근데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그 믿음이 대단하시니까 혼자 감당을 하지만은 그런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어떻게 시설에 부탁하라고 주간보호센터를 보내고 네. 뭐 노치원에라도 보내야지 네. 가족 한두 명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이 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우리 남성들 입장에서는 네. 치매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저희 아버님 이제 올해 88 되셨는데 88. 네.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요양원에서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다투시다가 이제 침대에서 넘어지셨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제 고관절 수술을 아, 하셨어요. 어떡해. 근데 그때부터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네. 치매가 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첫 번째 증세가 이제 곽티슈 있잖아요. 그걸 계속 뽑으시는 거예요. 아, 티슈를 그래서 뽑아요. 갖다 놓으면 다 뽑으시고 어. 갖다 놓으면 다 뽑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 드시고서 야 나 밥 줘라. 예, 저보고 저 벌레 좀 잡아달라고. 벌레?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근데 벌레 좀 잡아달라고. 이제 아직은 좀 초기시고 근데 다행히 이제 자식들은 알아보시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이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선일 집사님까지 또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지금 다른 우리 출연자분들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경우는 없었지만 이제 할머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9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막바지 몇 년 정도 치매 증상이 오시고요. 네. 지금 고모님이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역시 또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거는 아주 그 어려운 병들이 있잖아요. 그 병보다 이게 더 무서운 부분이 있구나. 기억이 없어지고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네. 그래서 고모님을 딱 찾아가서 옛날 기억부터 쭉 얘기하면 이게 알아보실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이뻐했던 조카이고 저도 다른 고모님인데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결국은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공통적인 게 도둑을 맞았다. 아, 누가 와서 가져가더라. 훔쳐갔다. 그래요. 어. 할머니가 네 엄마가 들어와서 내 옷을 몰래 가져가더라. 처음엔 진짜로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필요해서 옷을 가져가셨나 보다. 근데 제가 내 돈을 가져가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치매 증상이셨구나. 그런 생각. 근데 그걸 욕으로 하시죠. 그렇죠. XX가 방송이라고 말하는 것도. 네네 맞아요. 거칠게. 맞아요. 예, 정말 이렇게 증상이 그렇게 이렇게 뭔가 훔쳐간다. 그 다음에 배고픈 증상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일단 그 각 세우는 거하고 휴지 뽑는 거, 네. 이건 우리가 이제 강박증이라고 그럽니다. 강박증의 원인 또 뭔가가 있는데 하여튼 이 말씀하신 모든 증상들의 원인, 오리진이 이제 뇌입니다. 네, 네. 예, 치매는 뇌의 병이에요. 뇌가 이제 잘못돼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어렴풋이 느끼고 그걸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모든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자체에 기능 장애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방어하려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 상황에서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강박증은 이제 대체로 뇌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 네네. 이런 건 이제 약이 이제 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 밥조라고 누가 네, 말씀하죠?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퇴행했다고 그래요. 뇌의 이제 그 발달 과정을 보면 어릴 때는 내가 이제 요만하잖아요. 요만하죠. 그러다가 점점 커지고 이제 노인이 되면 뇌가 노화가 됩니다. 노화가 되면 뇌가 다시 작아져요. 쪼그라들죠. 예. 그러니까 쪼그라든다는 말은 좀 네. 예, 너무 거칠고 쪼그라든다는 게 왜? 근데 쪼그라드니까 쏙 들어오긴 해요, 저희에게. 네. 아니 의사 선생님도 쪼그라든다고 하시던데. 네. 위축이 되죠. 위축. 아, 예. 위축. 네, 좋은 말이 있었네요, 예, 위축. 위축이 네, 되는데 위축이라는 그거는 뇌 세포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진 않고 없어지니까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로 없어지는 데가 이 뇌의 그 여러 가지 구조상의 맨 껍데기 부분, 피질 부분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있는데 피질 부분이 인간의 감정, 이성, 판단, 지성을 이제 담당하는 곳이고 중간 부분이 이제 감정이고 제 가운데 부분이 생명 유지 장치가 네, 거기 있어요. 맨 껍데기에 이제 피질이 있거든요. 이 피질이 판단이고 이제 그 수행 기관이에요. 노화가 되면 이 피질부터
말하자면 그 상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뇌간에서 시작해서 피질로 발전하는데 어린아기 때는 그 뇌간밖에 없다가 나이가 들면 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판단이 생기고 이제 그 지성이 생기죠. 네, 네. 근데 노화가 되면 거꾸로 이제 순서가 되니까 지성과 판단이 없어지고 네. 이제 기억이 없어지고 남은 거는 오로지 생명 유지, 먹는 거. 먹는 거. 이런 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네. 이제 그걸 방어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물건이 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기억 못 한다는 거는 싫고 그 사실은 싫고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가져갈까 봐 다 자기가 숨기는데 그다음에 자기 또 잊어버려요. 그렇죠. 어디다 숨겼는지 몰라서. 그리고 모르니까 이제 어디 갔냐 해가 안 두고 또 가져갔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기억이 사라지는 순서가 최근에 자기가 배웠던 것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네네네. 아주 어릴 때 깊이 각인된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어머니는 불러도 남편은 잊어버려요. 자기 자식도 잊어버리죠. 어머니는 기억해, 고향은 기억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0대 후반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제 단어 같은 걸 생각을 못 해내면 아이고 너 치매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이게 무슨 치매냐 건망증이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사례들이 나왔어요. 네. 그 3위를 차지한 게 뭐였냐면은 다리미를 다리다가 이 다리미인 줄 모르고 전화기인 줄 알고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가 뭐 화상을 입었다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왔었고 하나는 집안에서 전화기 무선 전화기를 못 찾았는데 냉장고 그 네, 맞아요. 안에서 찾았다는 얘기했고 네. 1등이 뭐냐면 육교 중간에 이렇게 계단에 서서 내가 올라가던 중이었나 내려가던 중이었나 이걸 얘기했다는 게 이제 1등을 차지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처럼 우리가 건망증하고 치매는 어떻게 이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건망증은 치매의 한 증상이에요. 그래요? 건망증도 치매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치매라 그러면 이제 건망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행동 아까 말씀하신 뭐 강박증, 뭐 네. 난폭한 행동하는 네. 거, 뭐 환청, 환각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치매라는 병명을 붙이고 네. 건망증은 치매의 한 부분이죠. 기억 상실. 네. 근데 대개 이제 건망증은 병이 아니라 그러지만 그 병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금방 기억이 나면 넘어가지만 이게 오랫동안 기억 안 나면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며칠 후에 기억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건망증이라고 그러는데 건망증은 이 기억 상실이란 단어 거기에 대한 증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치매 중에 한 증상이죠. 근데 치매는 이 건망증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행동 심리 증상이란 게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난폭한 행동을 한다거나 뭐 뽑기를 한다거나 밥 달라고 한다거나 의심을 한다거나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이게 같이 나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치매라 그러는데 이 치매는 그 이 만성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빠져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고 네네. 건망증은 순간순간에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뭐 네네네. 괜찮아지고 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건망증이 점점 이렇게 심해진다. 그렇죠. 그러면은 검사를 받으러 가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건망증과 치매, 그러니까 냉장고를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서 내가 뭘 꺼내려고 왔지? 그런 적 그래 있어. 문을 닫았어. 닫았는데 내가 물 마시려고 했지. 그러고서 다시 열면 생각이 나면 그건 건망증이고. 예, 맞아요. 근데 문을 열었어. 닫았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왜 열었는지도 모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치매다. 건망증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 자기도 모르는 거. 예, 그게 이제 건망증이 심한 상태고, 그 이제 치매 증상으로 이제 상당히 이행했다. 그렇게 이렇게 봐야 볼 수 되는 있죠. 거군요. 예. 예. 자기가 기억 못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 주위에도 있고 또 네. 되게 가족분들 중에 주위에서 진짜 많이 이제 만나셨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뭐 극복하려고. 극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극복 안 하셨었는지. 돼요. 안 돼요? 저도 친정엄마도 이제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는 치매가 좀 심해지셨거든요. 네.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가 10년 됐는데 네. 되게 좀 난폭해지셨어요.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 84세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음식을 해드리면은 잘 이렇게 꼭 트집을 잡으셔. 짜다 뭐 맵다 이렇게. 그리고 막 냉면을 좋아하셨는데 냉면 하면은 냉면을 국수를 너무 덜 삶았다 더 삶았다 하면서 막 냉면 그릇을 팍 치고 그러면은 막
나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잘 잡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막 이걸 막 치고 그러면은 얼마나 막 속이 상하고 그리고 슈퍼 가려고 나가잖아요. 엄마 나 마트 얼른 갔다 올게 그러면은 늦게 달려. 벌써 전화하시는 거야. 빨리 안 오냐고 막 숨이 차게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헐레벌떡 집에 오잖아요. 그럼 막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내던지고 있고 막 강아지하고 막 싸우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게 믿음으로 다 이걸 포장할 수가 없어요. 한계를 넘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식구들이 와 있으면 얌전해져요. 그래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정돈된 모습이 나오고 다 가고 나면 이제 엄마 이제 그 본성이 나와. 그걸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믿음으로 해결될 것도 아닌 것 같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극복이 안 그런 되신다. 걸 얘기할 때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겪어본 진짜 사람은 모르는 몰라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도 멀어요. 극복하기 안 힘들 돼요. 정도로 너무 네. 힘들었다.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도밖에 없잖아요. 네. 쉽지 않네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6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83, 4가 되면서 특징이 시골에 혼자 계셨는데 네. 도우미가 못 오는 거예요. 시골에 이제 도우미가 오면 같이 일을 해야 되죠. 하루만 지나면 반드시 도둑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도우미들이 아무도 우리 집에 안 오려고. 저 할머니는 막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전년이 뭐 호박도 훔쳐가고 뭐 그 시골에 농산물을 다 훔쳐갔다 이거요. 그래 나 엄마가 왜 저럴까?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 그것도 일종의 치매인데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깨달은 거는 지금 이래 어머니 전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엄마가 최고였고 그 까칠하고 별나고 지랄 맞고 한 그게 엄마같이 그렇게 나를 챙기고 사랑한 사람은 없었구나. 인생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치매에 걸린 그 고약한 할망구 모습도 우리 엄마구나. 그때 모습만 기억할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별난 모습이 더 짠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 별나게 나를 사랑했구나. 네. 그 별난 어머니니까 우리 엄마구나. 오히려 저는 그걸 근데 우리 전체로 보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이시니까 이러시고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 그 정말 치매 특히 잘하는 후배가 어머니가 일찍 치매가 오셨는데 나중에 점점 돼서 이제 정말 자기 마음속에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미워지는구나. 예. 그리고 그 전체를 다 기억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그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머니, 자기 아버님이 그런 기억으로 남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양수 원장님. 많은 사례들을 상담받아서 사례를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실제로 사례자 중에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승화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있어요. 네. 예. 네네. 저희 가까이 지는 장로님 네 분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 그냥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세 살 된 아이를 입양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기를 아기를 그냥 입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사실은 치매라는 것이 그죠.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기분대로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 증상이잖아요.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픈 것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약한 거거든요. 아프고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행동하실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예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맞아. 나 우리 친정 엄마 내가 모실 때 나 울컥하려고 그런다. 그럼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너 죽게 하듯 해라. 너 복 받으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시죠. 엄마 갔다. 그리고 내 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과일 들이밀고 가. 이쁘게 하고 와갖고. 근데 나는 모시는 사람은 그거 이쁘게 말하는 거 다 싫어. 그러니까. 해봐. 한번 엄마 일주일만 모셔봐. 그거 한 공간에서 그거 시달리면서 24시간 같이 하는 사람은 이론으로 표현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시아버님도 치매가 있으셔서 시계가 없어졌다, 반지가 없어졌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 시누이가 층만 다르게 해서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도저히 너무 힘이 드니까 네. 막 이렇게 가족들한테 전화하는 거 오빠.
일주일만 모셔가 주면 안 돼? 내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형제간에 막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만 맡겨놓고선 세상에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네가 모신다고 했잖아. 이렇게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도 자식의 도리로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까 제가 이게 좋게 얘기했지만은 네. 엄마하고 엄청 싸웠어요. 어떨 때는 엄마 보고 좀 미친 거 아이가지고 막 엄청 목사님인데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신학적으로는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라더라고. 참으면 어느 순간 이게 터진다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싸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엄마하고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고 막 그때는 막 엄마 빨리 막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맨날 그런 싸우고 마음까지. 뭐 저런 할망구가 어디 있나 막 싸우고 했는데 세월이 이래 지나고 지금 5년 되셨는데 돌아가신 지. 지금은 보니까 어린 시절 생각나고 내가 얼마나 그 못난 놈을 이만큼 나를 만들어 이렇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참은 거 생각하면 나는 이건 막 조족 지혈이다 세 발의 무좀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꾸 전체적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이 세월이 지나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 싸우셨어요? 나는 그걸 못했어. 싸워야 된다고. 왜냐면은 우리 엄마가 암 걸려. 왜냐면 안 걸려요 그래. 그럼 싸워야 암 된다. 걸려. 사남매인데 제가 큰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나를 엄청 윽박지르고 시골 할머니들이 왜 그 큰 딸은 살림 미천이라 그래서 일 시키고 막 자기 스트레스 다 풀고 이렇게 나를 키웠기 때문에 나는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대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대들었으면 내가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래나 봐. 목사님 난 너무 착했나 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프로그램이 지금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의견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서 쉽게 해서 심리학적으로 뭐 상담학적으로 그렇게 대해주는 태도가 좋겠다라는 것과 한편은 또 신앙적으로 그냥 내가 안고서 승화시켜서 좋은 추억으로 가야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의견이 있는데 중간자 입장에서 한번 우리 민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민 교수님은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이시다 하니까 맞아요. 네. 이런 의견들을 우리가 어떻게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아이고 나도 이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민 교수님은 올해로 연세가 아니 어떻게 건물을 보지 마시고 아니 민 교수님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민 교수님 연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그게 같은데 나이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있으면 우리 아들들이 나를 또 어떻게 하려나. 그러니까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이제 우리가 일을 생각한다면 제가 의사니까 네. 나도 우리 부모님을 모셔봤고 또 병원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대해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식의 입장하고 의사의 입장. 그렇죠. 예, 하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가족이라는 거하고 메인 거죠. 의사는 냉정하죠. 네. 근데 나는 왜 부모님한테 그렇게 못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가 이렇게 퇴행이 돼서 이렇게 위축이 돼서 네. 애기가 된 거니까 병원을 보셔야 돼. 어머니 진 면목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욕하고 어떻게 해도 그 본심이 아니에요. 아프신 거야. 본심이 아니고 이제 정상이라고 보시고 요즘 의사가 정상 보면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지 저 양반 왜 저러나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제가 권하는 거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를 좀 둬야 된다. 예,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상황이 힘들어지면 이제 전문기관에. 전문기관에 네. 보내시고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렇죠. 그 요양병원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내가 불효가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예. 이제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 이제 상담하셔가지고 대답을 들어보면 보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노치원이라 그러시나요? 예, 거기에 보내는 방법도 있고 이제 파출부 간병인을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정부도 지금 시스템은 참 좋아요. 그럼요. 요양보호사가 예. 이게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몇 시간씩 그러니까 그걸 와주시더라고요. 내가 못해서 불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해서 적당한 방법을 찾으시면 예. 저희가 오늘 이 녹화 오신 분들께 미리 분장실에서 검사지를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저도 했어요. 저도 하라 그래서 했고. 자, 이제 가족들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다 이제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지금 표 선생님 물건 둔 곳을 잘 잊어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갑니까? 네, 넘어갑니다. 물개 박수 나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똑같은 곳에 했기 때문에 뭐 no problem.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문 선생님 네. 뭐 똑같아요. 그냥 잘 잊어버린다. 근데 옛날 거는 어차피 좀 잊어버리니까 이건 뭐 이제 건망증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예, 그렇죠. 괜찮으시고. 나이가 네. 70 넘어가지고 그거 그러면 다 기억하고 저기- 살려면 돌아야 돼요. 다른 분들 대충 그냥 잊어버릴 거 좀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이걸 그저 내가 70평생 넘게 살아본 이 삶의 무게가치가 또 있잖아요. 이것저것. 이거 다 여기서 넣고 살려면 이게 폭발의 또라이가 돼버리니까 대충 흘려버리 잊어버리고 뭐였더라. 이럴 때도 썸타임 있어야 되겠더라. 예, 그- 이 얘기죠. 망각도 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전 선생님도 뭐 괜찮아요. 한 가지 땅이니까 네, 괜찮고. 네. 대표님은 여기 좀 몇 군데 더 있네.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이름을 기억 못한다 그러는데 얼굴도 기억나고 만났던 장소도 기억나는데 이름만 기억 안 나요. 여기 이제 아노미아라는 현상인데요. 아노미아. 기억 상실의 중에 첫 단계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교수님 저 원래부터 기억 못했는데. 저도 이름 잘 기억 못해요. 원래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예. 많은 사람을 만나는. 아니 왜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하잖아.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잘생긴 탤런트 엄마 잘생긴 탤런트가 한두 명이야. 아니 그 코 높은 탤런트가 다 코가 높지. 입 큰 아유 입이 다 큰. 그러니까는 나 치맨갑이요. 그렇지. 우리 언니가 그랬잖아. 지금 82살인데 아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 이름은 자기가 알아서 뭐해? 그 있지 않냐? 그 거기 나오는 그 이름이 뭐지? 나야. 그 탤런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야 이거 치매 아니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교수님 그러니까 심리학에는 셀렉티브 암네지아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적 기억 상실. 예, 그런데 그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억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 이름을 같은 이름이라도 그건 이제 선택적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기억이 좀 안 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지만 문제가 선택적 되는군요. 기억 상실은 이제 이제 어떤 사인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예, 대부분 다 이름을 기억 못한다. 물건 이름 같은 거요. 예. 어쩌다. 네. 예, 어쩌다 기억나는 거 말씀. 이게 다 모두 그렇게 체크하시는데 이건 뭐 이게 좀 보편적인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다 예, 괜찮으셨어요? 예, 예.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예, 예. 아니, 다행입니다. 그걸 의심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죠. 참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는 제일 연세가 그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문적인 용어라던가 그다음에 저희 진단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되게 지금 스마트하시죠? 스마트하시고 네, 네. 총기도 아유,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그 비법을 조금 저희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치매가 뇌의 병이라 그랬죠. 네네. 뇌의 건강을 유지해야 치매가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뇌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럼 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 전체가 건강해야 돼요. 이게 일단은 몸은 다 건강한데 뇌만 나쁘다 하는 법은 없어요. 이게 치매라는 것이 아까 내가 공해 얘기를 일부러 한 거는 유해 요소가 이 주변에 많으니까 이걸 몸이 받아들여서 몸 전체가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어려서부터 목사님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정결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몸에 유해 물질이 쌓이지 않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요즘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몸에 염증을 없이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몸에 염증.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게 아르렉이라든가 또는 뭐 몸 질환 같은 거, 몸에 병이 열병 걸리는 거, 이 코로나 이게 전부 염증이에요.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제 몸에 쌓이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몸 전체가 병이 생기는데 뭐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쉽죠. 정결한 생활, 정결한 생활. 생활 습관, 네네. 깨끗한 생활, 절제하는 생활,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병이 걸리지를 말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사소한 병. 네. 그러니까 이제 위생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손 자주 씻고 그렇죠. 양치 잘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나이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면 뇌도 건강하고 치매도 그만큼 뒤로 연기가 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2번 걸렸는데 네. 그 이후에 조금 건망증하고
그런 기억 잘 못하는 것이 생긴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이 강박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네네. 생겼거든요. 우리 임 권사님이랑 첫 회 때 녹화 때 분장실에 만나서 최근에 봤던 그 드라마 되게 잘 봤어. 그거 있잖아. 그 악당으로 나온 거 그랬더니 저 대부분 악당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설명하는데 이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내가 치매가 왔나? 진짜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닌가 걱정되는 어떤 순간들 저처럼 폰을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한 번은 찾다 이제 못 찾아서 아들한테 좀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예찬아 엄마 핸드폰 어디 있어? 예? 제가 그런 거예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손에 들고. 어머. 핸드폰을 손에 들고. 그래, 야 그런 핸드폰 적 어딨냐? 있어. 아니 진짜로 왜 걱정되는 순간 없으셨어요? 아니야. 이름을 되게 많이 기억 못 하거든요. 사람 이름 그 기억 못해. 탤런트 그런 사람들 뭐 몇 년 전. 근데 내가 스스로 위로하는 게 왜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네, 노래 있죠. 그 눈동자 입술은 그게 박인하 씨 시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거 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읊조릴 때는 뭐 사람 이름을 왜 기억을 못해? 근데 뭐 그 입술 눈동자 기억해? 이랬거든요. 네. 지금 딱 그건 거야. 옛날에 사람 그 사람 이름 생각 안 나. 근데 어떻게 생겼는가는 기억이 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스스로 이건 나이 들어가면서 당연한 거지 뭘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게 혈관성 치매라 그러는데 혈관성 치매는 그건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혈관이 좋아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혈관이 애초에 좋으면 치매도 안 걸리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고혈압, 고지혈증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죠. 예, 엄마들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명사를 안 쓰고 그냥 다 대명사로 그거 있잖아 그거 뭐더라 그거 이렇게 이제 호남 사투리 이러면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거시기가 뭐야? 너는 거시기도 모르냐? 내가 거시기를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잠깐 이렇게 뇌 되잖아. 노화가 문제인데 이제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네. 그 근육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써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자동화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몸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쓰는 게 좋아요. 다리도 쓰고 손가락도 쓰고 이 손가락을 쓰면 이 손가락이 다 뇌에 그 세포를 자극한다고 보시면 돼. 네. 뇌를 자극해야 그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 같은 거를 설거지 같은 거를 왜 그걸 날 시키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 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뭐 이 손가락을 섬세하게 쓰는 거는 환영하셔야 됩니다. 이걸 싫어하시거나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부지런하시는 게 좋고 손발을 쓰고 머리를 쓰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이름도 기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거. 일단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예. 만나야 되는 거. 만나고 예. 만남으로 해서 소통이 되고 예. 대화 예. 주댕이를 까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치매라는 게 저같이 고독한 여인, 예. 외로운 여자, 말씀 외로운 여자, 쓸쓸한 여자 이런 사람들이 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이게 외로움이 많은 병의 원인이라는 걸 요즘 정신과에서 얘기합니다. 외로움이란 게 그냥 외로움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극이 없어요. 자극. 그게 이제 외로움의 특징이에요. 네, 우리가 네. 볼 때는 자극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극을 찾아가셔야 돼요. 사실은 가정생활 안에서는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말 때문에 더 피곤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말하다가 싸우잖아요. 말하다가 또 싸우게 되고 네. 사실은 스트레스가 이게 치매하고도 정말 많이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면역을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치매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부부 생활 안에서 그리고 가정 생활 안에서도 이게 관계가 좋아야지 서로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거나 이해하고. 고치려고 하거나 너 도대체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 끝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잖아요. 우리가 늙어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존재인데 우리 목사님께 이 공동체의 의미, 교회의 의미 또
부부의 의미 또 들어야 될 것 좀 같습니다. 전에 김양수 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늙어갈 때에 네. 그 성경에서 가장 그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 하잖아요. 헤세드. 헤세드, 인내하신 구세주를 인내라는 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냥 아유 저 인간 저거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그 꼴보기 싫은 뭐 부모님, 꼴보기 싫은 그 인간을 대해서 그 헤세드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이제 마지막 사랑, 최고의 사랑인데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기도 때 그 화면이 말기 찬성 이래 해놔요. 말씀으로 답을 찾고 기도로 길을 묻고 찬송으로 숨을 쉬고 섬김으로 힘을 쓴다. 어려워. 말기 찬송을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거 저는 오늘 외우다 이렇게 보면 치매가 안 오겠네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집에서 싸울 때는 싸우고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억지로 참으면 그게 또 화병이 되니까 싸우고 표현을 하되 또 생각나면 얼른 회개하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한따까리 더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신앙생활의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을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는다. 그게 그 시편 1편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묵상이 메디테이션이 그 메디선 메디칼하고 어근이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용기소, 바이타민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약을 찾고 기도로 길을 묻고 그다음에 찬송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찬송으로 숨을 쉬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어르신들도 이렇게 돕는데 봉사활동하고 아까 그 모여서 같이 수다 떨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네. 말기 찬송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아도 저 어머니 욕 많이 했거든요. 엄청 싸웠는데도 결론은 자식 키워봐야 부모만 안다고 부모님의 마지막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제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 치매 가족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오늘 진짜 좋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이 보약이다. 신약, 구약, 아까진기, 바카스까지. 예. 그러면 이 시간에는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예. 질문해 주시고 교수님께 한번. 뭐, 외로움은 이제 우울증입니다. 네. 우울증이 나이 드신 분이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처럼 보여요. 치매가 아닌데도. 예, 아닌데. 그래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면 치매는 금방 좋아집니다. 그걸 아, 우리가 예. 가성 치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치매 왔다, 이제 끝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고 네. 그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얼른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네네네. 예. 묘하게 제가 그 어르신들 홈리스 연세 드신 분들 한동안 섬겼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서 식사해서 대접하고 막 그분들 도와드리고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면서 엄마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분들을 향해서는 있어. 굉장히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참 그러네요, 목사님. 국률한 마음이 그분들한테 생기 동병상련, 이심전심. 그랬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너무 오래 계셔서 24시간을 같이 오랜 기간을 계셔서 숨 쉴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치매 남은 치매 가족을 위한 그 치유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때 할 말 다 못하고 떠나보내고 할 말이 가득 남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애도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흘러보내는 거 이런 과정도 정말 필요하겠다는 그래, 생각이 그래. 듭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기도 제목이 지금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에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파보질 않았어. 응답 바로 받고 그냥 뭐 아파 뭐 어디 이것도 없어. 딱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도 우리 엄마처럼 깔끔하게 누가 다 볼 사람 있냐 죽은들.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사가. 치매 없이 이거는 치매라는 건 사실 나를 내가 모른다는 거잖아. 내가 똥을 싸서 뭉개는지도 모르고 내가 먹었는데도 먹었는지도 모르고 맨날 배고프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 치매라는 것이 이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이 가장 못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제발 좀 요것은 없었으면. 없애야 돼. 예. 치매 없이 이제 깔끔하게 살다 가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기도해야죠. 예, 그것도 기도 기도해야죠. 제목. 자, 오늘 치매와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치매
가 와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내용을 한 5글자로 네.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먼저 하나 네. 할게요. 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희 시아버님께서는 이제 치매 중증을 앓고 계시고 저희 친정엄마도 이제 치매 초기 상태를 겪고 계시는데 진짜 그 변화되는 모습에 너무너무 막 처음에 속상하고 막 그랬는데 받아들여야 된다. 아까 그 3세 아이를 입양했다 생각을 해라. 그 마음을 딱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도 늙는다. 네.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늙는다. 네. 다른 분 혹시 5글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재밌게 살자. 재밌게 살자. 네. 재밌게 우리 살자. 임승대 권사님 재밌게 살자. 네. 치매 기다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질병을 극복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네. 선생님 계신데 해외 뉴스 보면 뭐 곧 좋은 소식도 온다 그러니까 치매 조금만 기다려. 아, 곧 너- 너 이제 극복이 이제 된다. 너- 극복할 거야. 된다. 네. 너 별거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만만하신가 봐요. 네. 끝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너 별거 아니야. 음에도 치매. 엄마를 이번에 방송하면서 우리 엄마가 말년에 치매셨구나. 네. 도우미를 다 도둑년 취급하는 네, 게.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음에도 치매 이러면서 엄마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뭐 치매를 하면 머리를 쓰라 그러니까 네. 예, 우리 크리스천들은 요절 암송해. 요절 예, 암송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오늘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치매가 무섭고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극복하는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네. 말씀을 외우면서 예, 우리가 가다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잘 우리에게 인도해 지혜를, 주시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주님의 도움 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다면 또 교회 공동체에 좀 도움도 요청하고 요새 워낙 또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니까 네. 자꾸 부모님을 미리 좀 모셔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집어 넣어드린 거 요게 또 우리 자녀들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백설기는 인터넷 CTS 홈페이지 다시 보기와 너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도 내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 함께 구호 외치면서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문 띄워드릴게요. 백살까지 설레고 기쁘게